총선 패배를 돌아보기 위해 열렸던 국민의힘 당내 토론회에서는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이 주요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경제는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사과값 올라가고 대파값 올라가고 양파값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집권,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은 절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 교수님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수도권에서 인기가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그 대한민국의 주주가 교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들은 지금 60, 70, 80으로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 50, 저도 지금 민주화 세대인데 지금 60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60대 이상도 더 이상 국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2030인데 2030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수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인구학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게 이상한 방식으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다 두 채씩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불법 대출 받아 뭐 한다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법인카드 가지고 이상하게 쓴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생활에 아주 나쁜 의미의 보수화가 되고 머릿속에 관념은 아직도 이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틀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주당이 저쪽에 그 낡은 것에 비하면 그래도 선택할 건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우리 국민들이었다는 걸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이재명, 조국 두 대표 체제보다 국민의힘이 더하다.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땐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체제가.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도대체 사법 처리를 받는 이런 두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거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민주당한테 지는 국힘의 상태는 얼마나 끔찍한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들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첫 인선으로 사무총장의 배준영 인천 강화 의원을 전략기획부 총장의 김종혁 경기 고양병 지역위원장과 또 서지영 부산 동래 당선인을 임명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첫 메시지로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달 뒤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 준비만 맡는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당 혁신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밝힌 겁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황우여 대표께서 인천 연수구에서 5선 의원을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의 방향이 수도권, 중원으로의 어떤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배준영 의원도 인천이고 또 김종혁 위원장도 고향이고 지난 2년간 우리는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 하나도 없어요. 그 선거 치르면서 다 보셨잖아요.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또 서지영 당선인도 이제 당무에 밝은 PK 출신이고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처절한 반성과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황우여 의원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잖아요. 뭐 좀 무색무취하다. 근데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어당파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 뭐 어수룩하게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예, 어수룩하게 보여도 당수가 8단이란 말을 하시는데 그분이 기자 때도 이렇게 뵈면 그
많은 얘기를 해도 요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당직자들한테 지시를 내릴 때 당직자들한테 저 들은 얘기인데 핵심만 전달한대요. 구구절절히 판사 출신들을 대부분 막 사족을 많이 달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당직 인사도 비교적 뭐 평가하신 대로 잘 된 것 같고 어차피 이 비대위가 무슨 혁신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네. 황우영 대표는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당직 인사가 결국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한두 달짜리예요. 저걸 가지고 평가할 필요 없다. 전당대회를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황우려 대표의 할 일이지 네. 윤심을 반영해가지고 치르면은 다 저 당직도 모든 것도 실패한다. 좋으신 그 성격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당대회 하려고 해도 윤심을 반영할 만한 후보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거죠. 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